이재명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투표율을 한 55%쯤 예상한다. 결집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우리 방송에서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도 많은 분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론조사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 투표율은 55%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하는데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오죠. 윤석열이 2달 동안 그렇게 똥포를 쳤는데도 취임하고 나서 그 취임발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웬만한 언론은 그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직전의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60%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연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최소 60%는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충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면서 여론조사에서 그 뭐 몇 대 몇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보층 응답률, 보수층 응답률 여기서 이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어떤 마음의 심리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그 정치 일정에 대해서 그 모른 척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60%가 채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60%냐 뭐 55%냐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투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면 되는 건데, 투표장에 나가는 게 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나라 잘 되라고 뭐 민주당 힘 실어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 존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한 건 사실이거든요. 진짜 너무 좀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더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일들이 있는데, 투표가 저는 그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해야 되는 가장 최소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나한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꼭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너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인정해버리고 5년 동안 내 삶을 포기할 거예요? 그럼 5년 후에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한테 그 설득할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또 한번 싸우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나부터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싫고 싫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투표장에 나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주위에서도 다 요즘에 그냥 나 민주당 지지했는데 뭐 싫고 뭐 이래서 싫고 여론조사 안 좋아서 싫고 투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그냥 야, 입 닥치고 그냥 이재명 후보만 보고 가자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저거 챙기지 말고 저는 지난번에 그 푸나님이랑 이재명 그 위원장님이랑 밤에 통화하는 거 생방송을 보고 사실 좀 많이 좀 울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한 사람으로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일단 6월 1일 그날까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푸나님이나 뭐 마차님이나 정말 굉장한 멘탈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쭉 겪으면서 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주말에 마음을 다잡고 이재명 후보님만 보고 투표하면서 이재명 후보님도 잘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선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인천에서 선거 유세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 뼈그릇, 철제 뼈그릇을 던진 60대가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저희 동영상 보고 있으니까 진짜 열받더라고. 1층에서 던진 거죠? 그러니까 2층에서 1층. 1층에 예, 테라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치킨집에 테라스 있어갖고 야외에서 먹는 예, 거, 밖에서 예.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 봐. 가끔씩 아까도 어떤 놈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롱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그 상대에 대한 A라고는 쥐뿔 만큼 나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선거 유세할 때 저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엄연히 당신들하고 똑같은 민주시민이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뭔가 어그로 끄는 애들 있잖아. 그게 독립운동인 줄 알아, 이 모자란 놈들이. 그럴 때 일본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재명 후보가 싫을 수 있잖아. 이제 이 사람 말은 뭐 시끄러워서 그랬다는데 그럼 선거를 하지 마. 시끄러워서 그랬으면 국민의 후보한테 똑같이 해야지. 네 마음속에 이재명이 싫은 거잖아. 근데 그걸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테라스에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긴 하던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담배 피워 존나 시끄럽지.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씨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싹 다 티내고 다닙니까? 그 집안이고 회사고 모임이고 나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나 너 싫다고 막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만 싫은 거잖아요. 특별히 싫은 거 이재명이 특별히 싫은 거잖아. 게다가 자기 앞을 지나갔거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SNS에서 우리 그 이스트 플라이 이런 분들은 마치 뭐 이재명이 막 전지전능해요. 이재명이 이 구속영장을 마치 신청하게 한 것처럼. 이거는 사실 경찰이 이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잡혀간 거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구속을 판단하는 건 판사예요. 그렇지.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경찰이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찰은 그 구속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 구속할지 말지 판단하는 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판사를 이렇게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전지전능이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하길 바란다라고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처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렇죠. 선처를 하면 안 된다. 매우 세게 후드로 팼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매우 쳐라. 피가 딱 안 날 때까지만. 예. 아니 저는 그 사실 댓글을 보면서 좀 분노했던 게 뭐냐면 어떤 댓글에서 경찰이 구속한 이유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60대 남자는 구속이 됐어야 된다. 왜? 미수거든. 제대로 못 맞췄거든.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정말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그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구속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선처를 바란다고 했어. 예. 그 이야기는 언론에 컷백도 안 나와. 보통 이렇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테러당한 거거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 그렇죠. 마음 같아서 패 죽이고 싶거든. 그렇죠. 근데 그 정치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도 하나의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어디 선거에 관련해서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 그래야 서로 중화가 되는 거야.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야기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지. 자, 그리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노 대통령 뭐 13주기 관련해 갖고 한 번 더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 잊혀졌던 그 노 대통령 돌아가신 거 보니까 진짜 안 되겠구나. 이번 선거 진짜 이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일상으로 돌아갔던 대선 때 정권 뺏기지 말자고 투표했던 분들이 그분들만 투표장에 나와도 우리 선거 이긴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 세상이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끝나는 오늘부터가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서 이번 주말에 이제 사전 투표하시고 그런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현혹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은 일단 여론조사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 쪽이 과포집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민심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50%면 그러니까 그 유권자 둘 중에 한 명만 투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100%라는 전제로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50%가 되면 사실 이 지금의 여론조사는 통째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55%가 됐든 60%가 되든 그러니까 전국 투표 뭐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처럼 전국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표에서는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지만 이건 대부분 뭐 구, 시, 뭐 커도 뭐 경기도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겠지만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장들은 사실상 이 여론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 그 개인기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단적으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중에 이광재 의원 봐요. 이광재 의원,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2배가 나옵니다. 근데 개인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면 이광재 의원이 거의 뭐 2,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사실 언론들이 좋아하는 그런 딱 그 포맷으로 나오니까 계속 울고 먹는 거지만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투표장에 나가야죠. 그리고 혼자 나가지 말고 꼭 모시고 나가고. 그렇죠. 예, 전 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그러고. 그렇죠. 그 동네에서라도 부모님들은 여행 보내드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죠. 그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선 끝나고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 절반이 이민 갔습니까? 우리 일상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다 결정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것 뿐이에요. 지방도 중요하고 입법부도 중요하고 그 중요한데 언론들이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실제 민심 그렇지 아니한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투표장 나오지 마. 어차피 니들은 졌어. 요거를 계속 메시지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재명,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거기다가 정의당 등의 유의미한 득표를 한 그 세력까지 합치면 거의 100에 가까워지잖아요. 투표가. 그러면 실제로 이 대선을 기점으로 나타난 보수 진보의 그 포지션이랄까 위치는 실제로 진보 더 블럭이 그래도 몇만 표로 더 많은 거예요. 심상정 득표까지 포함하면. 예. 그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적극 지지층이든 아니면 아주 소극적 지지층인 간에 자기 성향을 그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선 졌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도피행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은 대통령일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차선, 차악, 최악 이 구조 속에서 지방선거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야 저 폭주를 막을 거 아니야. 저 무식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돼가지고 뭔가 폭주를 막을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선거를 졌다고 지방선거 포기하는 행위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민주시민 아니라는 거죠. 투표하면 이기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투표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누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인데 아까 이재명 위원장의 지선 투표율이 55% 전후를 예상한다. 그러면 우리만 덜 나오겠어요? 대선 때보다? 보수 쪽도 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면 당연히 이기는 게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장에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구분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투표장 안 나올 사람 여론조사에 정치는 별로 관심 없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야지 같은 그런 게 엄청 많이 반영돼 있는 거야. 예. 우리만 깨어 있으면 이번 선거 압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투표.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100%가 투표장에 나온다는 결론 하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걸 깨부시려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아니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제가 밥가리를 잘 못해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어차피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건 아니고 그냥 내 재산 지키려고 찍힌 건데 이번에 그냥 선거 안 해버린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서 그냥 그래 윤석열 찍었으니까 그냥 투표 안 할래. 그럼 저쪽에 투표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더 분발해서 조금만 더 투표해주면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어르신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뭘 또 투표하러 뭘 또 나옵니까? 투표하러 날도 그래. 덥고 한데 좀 집에서 여행이나 쉬시는 게. 보내줘, 이러죠. 네, 그렇죠. 자, 이길 수 있다. 역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례가 있잖아요. 오세훈 한명숙. 15% 차이 나던 거. 심한 여론조사는 20% 차이가 났었어. 지금 얼마 전까지. 실제로 봤더니 몇 %예요? 0.6%. 그 오세훈, 정세균 붙었을 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는 정세균, 그 오세훈 조사하면은 오세훈이 10%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투표해 보니까는 정세균이 14% 이기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새날을 비롯한 이런 진보 방송이 이런 여론조작에 대해서 어떤 실체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선 끝나고도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런 걸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론조사 갖고 대선 득표율을 정확히 맞히는 언론사가 아니 여론조사 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KSY가 상당히 비슷하게 맞히긴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10몇 % 차이가 났어요.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들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내가 새벽에 퇴근하면서 가끔씩 들르는 편의점에 그 주인,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 적 있었죠. 담배 내기로. 누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될 것 같대. 지지하십니까? 아니래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이 이길 것 같대. 거기에 영향 받는 사람들이. 그 실제로 그 3월 8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날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가 요즘 이제 그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은 다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작으면은 3%, 큰 거는 7%, 8%로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투표하니까 0.7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여론을 예측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좀 많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벌써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이번 주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고관여층들이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한번 제대로 망가져보고 피눈물 흘릴 땐 이미 늦어요. 지방이라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폭주 못하죠. 네, 거기다가 이번 그 이제 지자체 선거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러니까는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물밑에서 지난 10년 동안 준비되어 오고 있었던 지방자치의 어떤 실질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그 단적으로 티가 나는 게 우리 다 주민센터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그게 정식 법률 용어로는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운영하는 그 기본 주체가 동장이나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만들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혁신적인 거예요. 그 내 지역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다 석권해버리면 그 주민자치 시스템 자체가 그냥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장이 대장하고 구청장이 대장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어디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뭐 이렇게 사람들 가가지고 동선 체크하고 맞아. 뭐 매뉴얼 짜주고 뭐 이런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진짜 이 우리 동네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작동할 시기가 됐는데 이게 다시 또 20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출마자가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기영 서초구청장 후보. 아. 방송 나오셨어요. 네. 이재명 위원장이 후원회장이야.
그 김기영 후보가 저랑 인터뷰할 때 저를 감동시켰던 게 뭐냐면은 서초에 나오면은 살짝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 느낌 날 수 있잖아요. 수박 느낌. 완전히 어마어마한 진보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정에 도움을 받냐. 돈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다. 서초에도 없는 사람들 많다. 그 마인드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 저래서 떨어지는구나. 근데 나는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김기영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 위원장이 보내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서초 구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입니다. 사랑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잘하기 경쟁이라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심판만으로는 국민들의 살림을 제대로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심판도 필요하지만 소를 잘 키울 일꾼 꼭 필요합니다. 김기영 후보는 소를 잘 키울 훌륭한 일꾼입니다. 서초에서 20년 이상 생활한 법조인 출신 서초인입니다. 서초 구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생활 중심의 구청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유능한 현장 밀착형 후보 김기영 후보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김기영 후보의 후원회 회장도 맡았습니다. 서초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준비된 일꾼 김기영 후보의 지지 호소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초구청장 김기영 후보 새마을금고 9002-1997-3336-5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서초에서 우리가 표를 얻는 만큼 우리가 선거를 지는 거예요. 서초에서 그 표만큼 대선을 우리가 졌다고. 서초가 구청장은 질 수 있지. 근데 서초에서 열심히 밭을 갈아야 서울시장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험지에 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에이, 어차피 거긴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기 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서초에서 진 만큼 대선도 지는 거고 서울시장 선거도 지는 거다. 자, 기억들 하시고요. 김기영 후보. 이분이 표를 많이 얻는 만큼 서울시장도 가능성이 있다. 이따가 2부에서 서울시장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번 달에 뭐 혹시 구매할 생각 있으시면 6월 달에 하시고요. 지금 후원합시다. 뭐야 지금. 윤정님 뭐 하시는 거예요? 후원 독료. 알겠습니다. 자, 새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새날 지금 구독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0만 결국 어떻게 채웠는데 대선 이후에 2달도 넘게 있다가 채웠는데 자 70만 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60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60만 그룹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네요. 그러니까 60만 그룹 중에 제일 적은 수죠. 팩트. 팩트네 진짜. 한 번 더 하십시오. 자, 네. 자,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